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보니까 크게 하락해서 마감했더라고요. 보통 제가 11시쯤에 잠이 드는데 자기 전만 하더라도 선물 시장이 보합근처였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상황을 보고 조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지표는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주목을 했던 두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2월 3주차 주식 투자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월마트 가이던스 실망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마트 중에 하나인 월마트의 향후 가이던스를 보면 미국 경기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월마트가 우리 앞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이던스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마저도 경기 둔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관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지 아니면 협상용으로 겁만 주고 나중에 유야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관세가 미국 물가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음이 미국 안에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연준 위원들조차도 관세가 공급 충격을 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 잡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를 많이 생산하면서 기름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물가를 대응한다는 게 현재까지는 알려진 전략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관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고 일주일로 모아보아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특히 다우존스는 일주일 동안 2.7% 하락하면서 나스닥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게 조금 특이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는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분위기에서는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존스가 가장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우존스에 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미국 배당주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은 나스닥의 주봉 차트이거든요. 지난 가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가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간 나스닥 지수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고점을 다시 뚫지 못하고 고점 근처만 가면 무너지는 흐름이 3주 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나스닥 지수가 2년 동안 많이 상승하긴 했었잖아요. 조정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횡보를 시키고 있는 이 구간이 급등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으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상승 에너지가 꺼져가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게 보면 나스닥 시장은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당분간은 하락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 물을 탈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투자하면서 그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현금을 꼭 확보를 해두시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세 종목은 이번 주의 주가를 보니까 저번 주보다는 조금 하락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지수들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세 종목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하튼 다음 달 초에 배당금이 나올 테니까 그때 배당금을 받으면 또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수를 해보고요. 올해 꾸준하게 수량을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에 한국 시장 분위기도 정말 좋거든요. 코스피가 이번 주에 2600을 멋지게 돌파를 하고 2680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밀리면서 265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만 2%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이번 주도 기관은 크게 매수를 했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금융투자가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아주 빠르게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연기금도 꾸준하게 투자 비중을 늘려가면서 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이번 주에도 3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은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씩 익절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이 요즘에 이렇게 지수를 올리는 이유가 공매도를 하려고 일부러 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하튼 약 한 달 뒤부터는 공매도가 시작되니까요. 오랜만에 다시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한국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여하튼 현재 흐름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포함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대상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공매도 적용 대상을 알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저에게 좀 말씀을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ISA 계좌를 보면 월배당 종목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미국 월배당 종목인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OTM을 300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전량 매도를 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컨텐츠로 한번 소개를 드렸던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을 300주를 매수하면서 동일한 수량으로 종목을 교체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OTM이라는 종목은 커버드 콜이 적용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독특한 커버드 콜 전략이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커버드 콜은 ATM 전략이 적용이 되지만 이 종목은 OTM 전략이 적용되는 상품이거든요. 말이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1% 이하로 상승하면 그 상승분은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2% 상승하는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 1%를 초과하는 나머지 상승분은 반영되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하락분은 마이너스 1%든 마이너스 2%이든 전부 반영되는 그런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스닥이 1% 이하로 매일 조금씩만 상승을 해준다면 오리지널 상품보다도 성과가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나스닥을 몇 달간 지켜보니까 변동성이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나오던데, 하루에 이렇게 2% 이상 상승하는 날도 제법 나왔고요. 그런데 그런 날은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했고, 또 마이너스 2%씩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그런 날은 주가의 하락분이 전부 반영이 되니까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다른 커버드콜 상품들과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조금 아쉽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까지 상승분이 반영되는 OTM 전략은 나스닥 지수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구조를 가진 상품이 하나 더 있는데, 화면 보시는 이 상품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S&P 500은 나스닥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적을 테니까요. 성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투자도 고민을 해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생각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를 했던 상품은 이번 주에 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릴 텐데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투자하는 대상이 조금 색다릅니다. 다른 상품에서 쉽게 볼 수가 없는 오라클을 14% 비중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팔란티어나 인텔, 아날로그 디바이스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긴 한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을 담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빅테크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이 상품을 보완제 느낌으로 하나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데리고 온 상품도 커버드콜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월말을 기준으로 매달 분배하는데 최근 1월 달에 분배금이 181원이었거든요. 연으로 환산해보면 분배율은 약 19% 정도 되니까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도 분배금은 아주 많이 지급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은 0.9%, 최근 3개월 동안은 6%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자산 총액은 278억 원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상품은 아니고, 그리고 기본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산했을 때 실제 수수료가 0.5%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교체하고 새롭게 데리고 왔던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현재 주가가 평단가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다음 주에 분배락이 나오니까 분배락이 나온다면 100주 정도 더 매수하면서
천천히 수량을 늘려가면서 900주까지는 일단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한 것 같고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주가가 조금 하락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두 종목은 빨간불을 잘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분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주에도 관세 이슈가 계속 주가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저번 주 대비 주가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분기 배당을 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4분기 배당금을 받으려면 다음 주 수요일에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목요일에는 배당락이 나올 텐데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도 목요일에 주가가 조금 내려갈 것이고요. 그때 상황을 보고 물을 조금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맥쿼리가 정말 힘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데 이제 저도 본전이 머지않았거든요. 마이너스 3%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마도 상반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 6월 전에는 본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JR리츠도 이번 주에 주가가 아주 약간 상승하면서 마이너스가 아주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새로운 식구를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저번에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이라고 칭찬을 했던 종목인데 바로 KTNG입니다.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여하튼 이 종목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주가가 거의 평단가 근처에 있으니까요. 일단 이번 수량으로 배당금을 받고 배당락이 나온다면 조금 더 물을 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내려간 것 같던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9%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 종목은 분배금을 계속 받으면서 보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TNG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주식을 소각시키고 있는 기업이 바로 KTNG이거든요.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자사주를 정말 공격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고 또한 여유 자금으로 자사주를 신규로 매수해서 소각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자사주를 전체 주식의 15.7% 비율로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11.6%로 약 4% 줄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27년까지 전체 주식의 20%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매년 밸류업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실적도 무난했거든요. 매출액은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으로 23년 대비 1%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1조 1천억 원으로 23년 대비 24% 개선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주주 환원을 아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주에 데리고 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NG는 1년에 2번 배당을 하는 반기 배당주입니다. 작년 하반기 배당금은 4,200원이 지급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배당금으로 총 5,400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5.2%이거든요. 그러므로 배당률이 아주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이 본격화되기 전에 KTNG는 주가가 8만원에서 9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었는데요. 밸류업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만원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다음 주에는 배당락이 나올 테니까 저번 주에 매도를 했던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였지만 배당락 이후에 천천히 물을 타면서 적당한 수익이 나올 때까지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